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미국의 보딩스쿨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딩스쿨의 입학 사정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내신 GPA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 스코어.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SSAT 또는 ISE를 보고요. 또 학생에 따라서는 이제 TOEFL 시험도 테스트 스코어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extracurricular, 보통 이제 과외 활동으로서 학생의 이제 캐릭터를 평가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각 이 세 가지 중에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각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GPA라고 생각하면은 학교 내신 성적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학과목 표준 점수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GPA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발행되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서 이제 발행한, 물론 이제 미국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학과목이 내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면 좋아요. 물론 이제 꼭 이게 미국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내용이 아니고 다른 홈스쿨러 학생들처럼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증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미국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각 학교에서 또는 이제 기관에서 이제 직접 학교에다가 보내면은 이제 미국 보딩스쿨에서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이 학생의 이제 GPA를 별도로 이제 또 계산해요. 그래서 GPA가 가장 중요하고 그 퍼센타일이 이제 60%다 라는 점 안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입학 사정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60%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GPA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현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을 취득해서 이제 GPA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물리적인 시간적인 부분도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각 학교마다 그 과목에 듣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현재 재학을 하고 있는 학교 외부에 있는 교육기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온라인 스쿨들을 통하여서 학점을 또는 과목들을 더 추가로 듣고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총 GPA를 업시켜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는 것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도에 이제 필립스 엑스터에 간 학생들이 이제 체듀에서 한 명 갔고 또 이제 용산에서 이제 한 명 간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유리한 점이 뭐냐? 미국식으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적표에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스매틱이 아니라 알제브라 2 또는 프리칼큘러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수학의 어느 단계까지 공부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역삼중학교나 또는 청담중학교 또는 이제 대청중학교 이런 곳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매스매틱이라고 표기가 되기 때문에 미국 입학사정관이 보기에 이 학생이 수학을 A 받았지만은 또는 이제 B 받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권장드리는 방법이 여러 과목을 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수학만이라도 미국식으로 공부를 해서 킴투토와 같이 공부를 해서 크레딧을 만들어서 어플라이 할 때 같이 보내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미국의 보딩스쿨을 지원할 당시에 이제 특히 수학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의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는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그냥 매스매틱 중학교 1학년, 2학년 매스매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미국식 공부로 해서 투명하게 수학의 어느 레벨까지 공부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달리 조금 이제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가기 전에
미국식으로 알지브라 2 뭐 이렇게 딱 어느 정도의 수학 레벨까지 나는 공부한 학생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아무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한국 교육만 이렇게 딱 한 학생하고 또 온라인으로 미국 프로그램을 같이 한 학생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누구를 더 선호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 교육과 미국식 교육을 같이 공부하는 학생한테 이 학생 굉장히 학업적인 열정이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이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이제 한 과목 기준 1년 크레딧을 딸 경우에 보통 이제 킴 튜터 선생님들과 레귤러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60시간에서 이제 80시간 사이의 공부로 통해서 이제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학점은 이제 어느 기관을 통해서 우리 킴 튜터 선생님과 공부를 하지만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뭐 미국의 서부교육위원회인 와스크 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기관의 인증을 받는 크레딧으로 학점을 딸 수도 있다. 이거는 학생의 맞춤의 상담을 통해서 정하심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플라이 하는 당시에는 그 전체 통으로 이제 8학년 전체 크레딧 딸 필요는 없고요. 8학년 1학기까지의 크레딧, 즉 한 학기 거만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다니엘 조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1년 과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 스코어. 보통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전년도에는 이게 이제 옵셔널인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SSAT를 약간 좀 뒤로 하고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도 있는데, 현지 이 시점에는 SSAT도 준비하심을 권장드리고요. 또 토플 점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테스트를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 주의할 점은, 저희가 이제 적극 권장드리는 부분은, 학생이 SSAT 공부 시작 전에 토플 성적이 80점이 안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토플을 먼저 공부를 하고 영어 실력을 높이고, 그리고 토플 80점 이상의 성적이 되면 SSAT 공부를 그때 시작함을 권장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원하는 학생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의 학교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을 원하지는 않아요. 이 학생이 우리 학교와 좀 맞을까? 또는 우리 구성원들, 즉 파culty나 이제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굉장히 뭐 뛰어난 학생을 학교에서 이제 원하는 건 아니에요. 또 물론 이제 그렇게 뛰어난 학생을 원할 수도 있겠죠. 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좀 더 뭐랄까 휴머니즘을 느끼게 한다거나, 또는 이제 학생이 이제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완성도가 조금 높거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악기도 해야 되고, 또는 뭐 그림도 좀 해야 되고, 또 뭐 운동도 더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준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뭐 다양하게 준비해도 뭐 나쁘진 않을 수 있겠으나, 더 좋은 방법은 그 학교에 맞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한 가지만 잘 포장을 해서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운동을 좀 좋아하거나 좀 잘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스포츠를 또 어필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스포츠를 선정할 때 미국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골프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구기 종목에서도 미국에서 열광하고 미국 사람들이 관심 있고, 또 학생이 학교에 진학해서도 그 학교에서 이 종목에 팀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관심 있는 스포츠로 위주로 해야 되지,
뭐 양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약간 좀 관심이 없는 스포츠를 한다고 하면은 탁구,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미국 사람 입장으로서 관심 있는 운동 분야에서 좋은 스킬과 또 이런 부분들을 뭐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꼭 기록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날짜가 꼭 나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수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는 겨울 스포츠로 하는 몇 학교들이 있지만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교들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영은 좀 그런 것 같고, 가을 스포츠,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학교에 딱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이제 구기 종목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바스티라고 해서 대항전 뛰는 팀들이거든요. 그 바스티가 있는 팀을 자기가 마음속으로 좀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각 학교들 보면은 이 스포츠 대신에 클럽 활동으로 대처시켜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정말 나는 스포츠는 정령 안 했다, 우리 학교에서 뭐 공도 한 번 안 쳐봤다, 이런 학생한테 갑자기 뭐 공내 밀고 뭐 너 운동해봐 뭐 이러면은 황당하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을 할 때 또는 학교를 알아볼 때 스포츠를 안 해도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명문 학교들 중에서 그런 학교도 꽤 있습니다. 안 하고 대신에 로버클럽이라든가 매스클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과 후를 대처할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 찾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리면요. 중요한 세 가지 영역. 첫 번째, 가장 중요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GPA. GPA는 이제 학교, 현재 다니는 학교 내신 외에도 타 기관을 통해서 엑스트라로 크레딧을 따서 우리 학생이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딱 이 정도 레벨 이상의 우리 아이다라는 부분을 보여줌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 스코어인데요. 이제 코로나19라도 이제 SSAT가 원래는 필수였던 학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SSAT 그리고 TOEFL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시 여기셔야 될 게 뭐냐면, SSAT는 TOEFL 점수 80점 정도 이상일 때 시작함이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extracurricular, 과외 활동인데요. 미국은 이제 스포츠에 이제 열광하는 부분의 문화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하심도 좋고, 그리고 기왕이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 입장에서 열광하는 스포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스포츠가 좀 아니다, 나는 못해요 라고 하면은 클럽 활동, 뭐 매트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뭐 로보틱스 뭐 이런 쪽으로 클럽 활동을 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식으로 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증빙함이 좋습니다. 자, GPA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희 킴 튜터 선생님들과 함께 외부적으로 미국 학점 인정받는 미국 서부교육위원회나 이런 다른 인증을 받는 기관에서 인증받는 미국식 크레딧을 따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언제든지 궁금하시면요, 저희 같은 상담자와 전문가와 상담하심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